비 내리는 강남의 트렌디한 카페. 낡은 작업복 차림의 68세 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점장과 직원들은 대놓고 비웃으며 그를 내쫓습니다. 여기 커피값 만만치 않은데요? 경로당 가세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모욕한 그 노인이 바로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며칠 뒤 재계약 심사 테이블 맞은편에 그가 앉게 될 거라는 것을. 무시당한 노인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오후입니다. 강남 한복판 블루브릭이라는 간판을 단 카페가 보입니다. 통유리 너머로 젊은 손님들이 노트북을 펴고 앉아 있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띕니다. 이곳은 SNS에서 힙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는 곳입니다. 카페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한도윤, 68세. 그가 안으로 들어섭니다. 오래 입어 빛바랜 작업복에 물기가 배어 있습니다. 낡은 운동화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머리는 백발이 섞여 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파여 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카페 안이 조용해집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윤에게 쏠립니다. 누군가 동료에게 귓속말을 하고 또 누군가는 힐끔 쳐다보며 고개를 돌립니다. 카운터 뒤에서 점장 박서준이 도윤을 봅니다. 30대 초반 깔끔하게 다린 셔츠에 앞치마를 두른 그는 잠시 도윤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칩니다. 그의 표정에는 노골적인 불쾌함이 묻어납니다. 아, 또 동네 어르신이 잘못 들어오셨네. 서준의 말은 크지 않지만 카페 안에 퍼집니다. 직원 최가빈이 서준 옆으로 다가옵니다. 20대 중반의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낄낄거립니다. 여기 커피값 만만치 않은데요? 따뜻한 곳 찾으시면 근처 경로당이. 가빈의 말투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빨리 나가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선명합니다. 도윤은 한 발짝 멈춥니다. 비에 젖은 옷자락에서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천히 카페 내부를 둘러봅니다. 벽에 걸린 추상화들, 세련되게 배치된 테이블들, 값비싼 커피 머신. 그의 시선이 하나하나 훑고 지나갑니다. 서준과 가빈은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왜 안 나가지? 라는 무언의 대화가 오갑니다. 주변 손님들도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꿈틀거립니다. 도윤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립니다. 문을 열고 다시 빗속으로 나갑니다. 카페 문이 닫히고 안은 다시 원래의 활기를 되찾습니다. 휴, 다행이다. 요새 저런 분들 많이 들어오시네. 서준이 가빈에게 말합니다. 가빈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손님들도 다시 각자의 일에 집중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한 사람이 이 장면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2층 갤러리를 운영하는 이예민입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커피를 사러 내려왔다가 방금 전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혜미는 서둘러 카운터로 다가갑니다. 서준을 불러 세웁니다. 지금 누구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서준은 어리둥절한 표정입니다. 네, 아까 그 어르신 말씀이세요? 손님 아니셨잖아요. 혜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방금 분이 누군지 알고 그래요? 서준과 가빈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들의 표정에 의문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혜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황급히 카페를 나가 빗속으로 뛰어듭니다. 대표님, 대표님. 혜민이 도윤을 향해 달려갑니다. 도윤은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돌아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담담한 미소가 떠올라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혜민 씨?
대표님, 오늘 왜 그런 곳에 미리 연락을 주시지? 도윤이 빙그레 웃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어떤지 확인 좀 했지요. 혜미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도윤은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그의 뒷모습이 빗줄기 속으로 사라집니다. 한도윤. 그는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40년 전 작은 철공소에서 시작해 지금은 강남의 여러 건물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고급 차를 타지도 않습니다. 평생 일하며 살아온 그는 여전히 작업복이 편하고 걸어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오랜 친구 홍명수를 만납니다. 명수는 도윤과 함께 철공소에서 일했던 동료입니다. 둘은 작은 국밥집에 마주 앉습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명수가 묻습니다. 도윤은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담담히 털어놓습니다. 명수는 듣다가 펄쩍 뜁니다. 야, 거기 장사 잘 되는 집 아니야? 그런데 건물주를 쫓아냈다고? 사람을 모욕하는 집이 장사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도윤의 말은 잔잔하지만 무게가 있습니다. 명수는 그의 눈빛을 보고 무언가를 느낍니다. 자네 뭐 할 생각이야? 도윤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와 조용한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블루브릭 카페는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서준과 가비는 그날 일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SNS에 글을 올립니다. 오늘도 이상한 손님 왔다 키읔키읔 분위기 파악 좀이라는 내용입니다. 댓글에는 공감과 웃음이 달립니다. 하지만 이 글은 우연히 도윤의 눈에도 들어옵니다. 그의 손자가 우연히 발견해 보여준 것입니다. 도윤은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일렁입니다. 그날 밤 도윤은 책상 앞에 앉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꺼냅니다. 임대차 계약서라고 적힌 파일입니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깁니다. 블루브릭 카페의 계약서가 나옵니다. 재계약 심사일은 2주 후입니다. 도윤은 만년필을 집어듭니다. 백지 위에 또박또박 글씨를 씁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40년간 기계를 만지며 단련된 그 손은 여전히 정확하고 힘이 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어딘가에서는 젊은이들이 웃고 떠들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방 안에서 한 노인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았던 교훈을 직접 전하기 위해. 재계약 심사일까지 2주가 남았습니다. 블루브릭 카페는 여전히 활기찹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직장인들이 줄을 서고 주말에는 젊은 연인들이 사진을 찍으러 옵니다. 서준은 매출 집계표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이번 달도 목표 달성이네. 다음 달엔 메뉴 가격 올려도 되겠어. 가빈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재계약도 문제 없겠죠? 우리 매출 보면 건물주가 우릴 내보낼 리 없잖아요. 서준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요즘 공실라면 채우기 힘든데 우리 같은 알짜 세입자 놓칠 리가 없어. 하지만 건물 2층 갤러리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흐릅니다. 혜미는 책상 앞에 앉아 한숨을 쉽니다. 그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 결국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끼인 자신의 처지가 난처합니다.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나? 대표님 결정을 존중해야지. 혜미는 창밖을 내다봅니다. 카페 간판이 보입니다. 저 아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 무렵 도윤은 집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루브릭 카페의 계약서, 매출 보고서, 임대료 납부네요.
숫자만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세입자입니다. 3년간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고 매출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입니다. SNS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오늘도 이상한 손님 걸러냄 키읔키읔, 분위기 안 맞는 사람은 알아서 가더라. 우리 가게 시니어 프리존 이응이응. 댓글에는 공감과 응원이 가득합니다. 도윤은 화면을 끕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하지만 눈빛은 깊어집니다. 며칠 후 도윤은 명수와 다시 만납니다. 여전히 그 작은 국밥집입니다. 명수는 도윤의 얼굴을 살핍니다. 결정했어? 도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계약 연장 안 해주려고. 명수가 국물을 한 숟갈 뜬 채 멈춥니다. 그런데 자네 그거 알아? 요즘 세입자 쫓아내면 건물주가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 공실로 두느니 차라리. 돈 문제가 아닙니다. 도윤의 말이 단호합니다. 명수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의 성격을 잘 압니다. 한번 결심하면 꺾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 뭘 들릴 건데? 아직 생각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걱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한편 블루브릭 카페에서는 새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카운터로 다가갑니다. 저기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가빈이 힐끔 쳐다봅니다. 카드 되세요? 현금으로 드릴게요. 할머니가 지갑을 꺼냅니다. 1,0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들이 쏟아집니다. 가빈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여기 카드 결제 우선인데요. 현금은 좀 불편하신데. 할머니의 손이 떨립니다. 미안해요. 카드가 없어서 그냥 현금으로. 서준이 나섭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저희는 카드 위주로 받아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이후로 현금 만지는 거 위생상.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동전을 다시 주워 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카페를 나갑니다. 손님 몇몇이 그 장면을 봤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영상은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갑니다. 제목은 강남 이응이응 카페 노인 차별 현장입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찬반이 엇갈립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자기 손님 고를 권리 있지 않나요? 아니 현금 받기 싫다고 쫓아내는 건 좀 요즘 카페들 다 그래요. 분위기 관리한다고. 나이 든 사람은 카페도 못 가나요? 논쟁은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서준과 가빈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계약 심사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준은 재계약서를 미리 준비합니다. 예상 매출 보고서, 향후 사업 계획서, 심지어 인테리어 개선안까지 완벽한 준비입니다. 이 정도면 재계약은 문제없어. 오히려 임대료 인상폭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겠어. 가빈도 자신만만합니다. 저희 카페 없으면 이 건물 가치도 떨어질걸요? 요즘 핫플레이스로 소문났는데.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곳에서 상황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도윤은 혜민을 따로 만납니다. 건물 근처 작은 찻집입니다. 혜민 씨, 다음 주 재계약 심사 있는 거 아시죠? 네, 대표님. 혜민의 목소리가 조심스럽습니다. 블루브릭 계약 연장 안 할 겁니다. 혜민은 예상했던 말이지만 가슴이 철렁합니다. 대표님, 그런데 그 자리 공실로 두시면. 공실로 두지 않을 겁니다. 혜민 씨 갤러리랑 연계해서
문화공간을 만들까 합니다. 혜민의 눈이 커집니다. 문화공간이요? 시니어들도 편하게 올 수 있는 곳.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보고, 그림도 감상하고, 그런 공간 말입니다. 혜민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이 교차합니다. 사업적으로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의미는 분명합니다. 대표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도윤이 미소 짓습니다. 고맙습니다. 혜민 씨가 있어 든든합니다. 그날 밤 도윤은 홀로 건물 앞에 섭니다. 블루브릭 카페의 불빛이 환합니다. 안에서는 젊은이들이 웃고 떠듭니다. 창밖에서 보면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도윤은 압니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를 배제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나이, 외모, 돈으로 사람을 가르는 곳에서는 진짜 따뜻함이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을.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거기에는 40년 전 자신이 적어둔 글귀가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사업의 시작이다. 철공소 견습공 시절 사장님이 해준 말이었습니다. 당시 도윤은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기술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도윤은 수첩을 덮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이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배운 신념이 그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심사일은 이제 사흘 앞입니다. 서준과 가비는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매장을 깨끗이 청소하고 메뉴판을 새로 교체하고 직원 유니폼도 새 것으로 맞춥니다. 완벽해. 건물주가 우릴 안 뽑을 이유가 없어.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건물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숫자와 외양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갑니다. 강남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불빛 너머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곧 드러날 진실을 향해 모든 것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계약 심사일 이틀 전입니다. 도윤은 새벽부터 일어나 서류를 정리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해지 통보서, 새로운 사업 계획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 같은 서류만 만지작거립니다. 이게 맞는 걸까? 도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40년 사업을 하며 한 번도 감정으로 결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숫자를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은 마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릅니다. 도윤은 커피를 한 잔 내립니다. 직접 갈아내린 원두 향이 방 안에 퍼집니다. 그는 커피 잔을 들고 창가에 섭니다. 그래도 가야지. 이미 결심한 일이니까. 아침 9시 도윤은 평소처럼 작업복을 입습니다. 오래된 습관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옷을 입었습니다. 철공소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옷이 그에게 용기를 줍니다. 도윤은 건물로 향합니다. 걸어서 30분 거리지만 그는 천천히 걷기를 좋아합니다. 길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블루브릭 카페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20여 명쯤 됩니다. 손에는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노인 차별 카페 OUT9로 사람 거르는 가게 영업 중단하라. 존중 없는 장사는 폭력이다. 도윤은 멈춰섭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입니까?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대답합니다. 이 카페가 노인들 차별한대요. 영상도 올라왔어요. 할머니 한 분이 현금 들고 오셨는데
쫓아냈다고. 도윤의 눈빛이 변합니다. 그는 군중 사이를 지나 카페 안을 들여다봅니다. 서준과 가빈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나가고 있습니다. 혜민이 2층에서 내려옵니다. 그는 도윤을 발견하고 급히 다가옵니다. 대표님, 이게 무슨 일인지 나도 지금 알았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지만 무언가 다릅니다. 혜미는 그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습니다. 시위는 점점 커집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합류합니다. SNS로 소식이 퍼지며 기자들도 몰려옵니다. 카메라가 카페를 향합니다. 서준은 문을 열고 나옵니다. 저희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금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카드가 더 편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영상 다 봤어요. 누군가 소리칩니다. 서준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가비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도윤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립니다. 분명 카페의 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단죄가 옳은 것일까요? 내가 하려던 것도 이런 건가? 도윤은 자신에게 묻습니다.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 카페를 내보내는 것, 그것도 결국 응징이 아닐까요?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본질은 같은 게 아닐까요? 군중 속에서 한 노인이 소리칩니다. 우리도 사람이에요. 왜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해야 합니까? 그 목소리에 도윤의 가슴이 저릿합니다. 자신이 겪은 일이 떠오릅니다. 카페에 들어섰을 때의 차가운 시선들, 경로당 가라던 말들, 그 순간의 수치심. 하지만 동시에 다른 기억도 떠오릅니다. 40년 전 철공소 견습공 시절 실수로 기계를 망가뜨렸던 날, 사장님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사람은 실수를 하는 거야.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지. 그날 사장님은 도윤을 용서했습니다. 기회를 줬습니다. 그 기회가 지금의 도윤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심판하고 있는가? 도윤은 혼란스럽습니다. 명확했던 결심이 흔들립니다. 경찰이 도착합니다. 시위대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카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서준과 가비는 안에서 떨고 있습니다. 혜민이 도윤에게 말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를 뜹니다. 사람들 틈을 빠져나와 건물 뒤편으로 갑니다. 아무도 없는 골목입니다. 도윤은 벽에 기댑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68세의 나이가 느껴집니다. 그는 주저앉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건가? 아니면 복수를 하는 건가?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줍니다. 평생 명확하게 살아왔습니다. 옳고 그름의 경계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경계가 흐릿합니다. 발소리가 들립니다. 명수입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자네 괜찮아? 명수가 도윤 옆에 앉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명수, 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카페를 내보내려고 했어. 그들이 나를 무시했으니까. 하지만 이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 명수는 한참 침묵합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합니다. 자네가 사장님한테 받은 게 뭐였지? 기회였지. 그럼 자네도 줄 수 있잖아. 기회를. 도윤이 고개를 듭니다. 명수의 눈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성하지 않을 거야. 그럼 반성할 기회를 주는 거지. 자네가 배운 대로. 도윤의 눈에 무언가가 번뜩입니다. 오래전 사장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넓은 어깨와 따뜻한 미소. 그는 도윤에게 기회를 줬고 도윤은 그 기회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
그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도윤은 천천히 일어섭니다. 명수가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두 노인은 마주 봅니다. 자네 생각대로 해. 어느 쪽이든 내가 옆에 있어. 명수의 말에 도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도윤은 다시 건물 앞으로 갑니다. 시위대는 해산했지만 기자 몇 명이 남아 있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문을 닫고 있습니다. 혜민이 다가옵니다. 대표님, 재계약 심사는 내일인데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혜민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계약 해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따뜻합니다. 혜민은 그의 눈을 봅니다. 거기에는 혼란이 아닌 깊은 사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이면 답을 해야 합니다. 계약을 연장할 것인가, 해지할 것인가. 하지만 이제 그 선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명확했습니다. 무시당했으니 응징한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도윤은 옛 기억을 떠올립니다. 사장님은 엄하지만 자비로웠습니다. 실수한 사람을 벌주되 기회도 줬습니다. 그 균형이 사람들을 성장시켰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도윤은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이 두렵습니다. 그날이 오면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답을 모릅니다.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킵니다. 도윤은 일어나 책상 앞에 앉습니다. 백지를 꺼내 펜을 듭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쓰는지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이 움직입니다. 1시간이 지나고 종이에는 글자들이 빼곡합니다. 도윤은 그것을 읽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도윤의 눈에 결기가 돌아옵니다. 혼란은 사라지고 명확함이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명확함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응징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동이 틉니다. 재계약 심사일이 밝았습니다. 오전 10시 건물 3층 회의실입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 거리가 내려다 보입니다. 서준과 가빈이 15분 일찍 도착합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잔 얼굴입니다. 서준은 재계약서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매출 좋잖아. 가빈이 대답합니다. 근데 어제 그 시위 건물주가 알면 모를 거야. 어제 오늘 일이고 건물주는 나이 많은 분일 텐데 SNS 같은 거 안 볼 거 아냐? 하지만 서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가빈은 손톱을 물어뜯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혜민이 들어옵니다. 그의 표정은 무겁습니다. 건물주 대표님께서 곧 오십니다. 준비하세요. 서준이 일어섭니다. 저 혹시 대표님이 어떤 분이신지. 혜민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갑니다. 5분이 흐릅니다. 서준과 가빈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숨소리만 들립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문이 다시 열립니다. 도윤이 들어옵니다. 여전히 낡은 작업복 차림입니다. 흰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가빈은 의자를 붙잡으며 몸을 지탱합니다. 그때 그분, 가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서준은 입을 열지 못합니다. 도윤은 천천히 자리에 앉습니다.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서준을 봅니다. 가빈을 봅니다. 두 사람의 눈을 차례로 마주칩니다. 앉으시죠.
도윤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무겁습니다. 서준과 가빈이 주저앉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30초가 지나갑니다. 1분이 지나갑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도윤이 입을 엽니다. 지난번 기억하십니까? 비 오던 날 자네 카페에 들어갔던 일. 서준이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 죄송합니까? 도윤의 질문이 날카롭습니다. 서준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건물주여서 죄송한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모욕해서 죄송한 겁니까? 서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두 가지 다 죄송합니다. 도윤은 서류를 한 장 꺼냅니다.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3년 전 계약했습니다. 매출도 좋고 임대료도 제때 냈습니다. 숫자만 보면 좋은 세입자입니다. 서준이 고개를 듭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희망이 사라집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냅니다. 화면을 서준에게 보여줍니다. SNS 게시글입니다. 오늘도 이상한 손님 걸러냄, 분위기 안 맞는 사람은 알아서 가더라. 시니어 프리존.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게 자네가 운영하는 카페입니까? 그게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 도윤이 말을 끊습니다. 사람을 거르는 게 브랜드 이미지입니까? 가빈이 눈물을 흘립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도윤은 가빈을 봅니다.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읽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후회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어제 시위 봤습니까? 서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영상도 봤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현금 들고 오셨는데 돌려보냈다고. 그건 위생이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차림새가 문제였습니까? 서준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도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저도 고민했습니다. 밤새도록 자네들에게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보낼 것인가. 서준과 가빈이 도윤을 봅니다.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합니다.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빈이 흐느낍니다. 하지만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를. 도윤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40년 전 저도 실수를 했습니다. 큰 실수였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때 사장님은 저를 용서했습니다. 기회를 줬습니다. 서준이 고개를 듭니다. 그 기회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기회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도윤은 잠시 멈춥니다. 기억이 떠오릅니다. 사장님의 얼굴, 그 따뜻했던 눈빛. 하지만 기회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서준이 몸을 앞으로 숙입니다. 진심으로 반성할 것,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 도윤은 서준의 눈을 똑바로 봅니다. 자네는 진심으로 반성합니까? 서준의 입술이 떨립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도윤이 눈썹을 치켜 올립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입니다. 저는 사업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타겟층을 정했고 그들에게 맞췄습니다. 잘못인 줄 몰랐습니다. 서준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가 사람을 대상으로만 봤던 것 같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매출로, 사람이 아니라 이미지로. 가빈도 말합니다. 저도요. 저는 그냥 점장님 말을 따라했습니다. 그게 프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프로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었어요. 도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그들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지만
시작은 보입니다. 계약을 연장하겠습니다. 서준과 가빈의 눈이 커집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도윤은 새 서류를 꺼냅니다. 첫째, 카페 운영 방침을 바꿉니다. 나이, 외모, 지불 수단으로 손님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를 명문화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서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둘째, 매월 한 번 시니어 대상 무료 커피데이를 운영합니다. 혜민 씨 갤러리와 연계해서 문화 프로그램도 엽니다. 가빈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셋째, 6개월 후 재평가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서준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가빈도 일어나 허리를 굽힙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도윤은 천천히 일어섭니다. 서류를 정리합니다.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저도 한 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서준이 도윤을 봅니다. 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도윤이 미소 짓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미소입니다. 제가 받은 걸 돌려주는 겁니다. 40년 전 사장님이 제게 주신 것을.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가빈도 얼굴을 가립니다. 도윤은 문 앞에 섭니다. 나가기 전 뒤돌아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게 장사의 시작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문이 닫힙니다. 회의실에는 서준과 가빈만 남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복도에서 혜민이 도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결정하셨군요. 예.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혜민이 미소 짓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뀔까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뀝니까? 도윤이 창밖을 봅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기회 없이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계단을 내려갑니다.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햇살이 따스합니다. 회의실에서 서준은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가빈이 그 옆에 앉습니다. 우리 정말 운이 좋았어. 서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니야. 운이 아니야. 저분이 대단하신 거야. 가빈이 서준을 봅니다. 우리 진짜 바꿔야 해. 진짜로. 서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바꿀 거야. 반드시. 창밖으로 도윤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68세 노인. 하지만 그의 어깨는 꼿꼿합니다. 그가 남긴 것은 계약서가 아닙니다. 더 큰 무언가입니다. 용서와 기회,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강남 거리입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블루브릭 카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간판 아래 작은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오후 3시 카페 안은 조용합니다. 창가에 70대 노부부가 앉아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할머니는 뜨개질을 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놓여 있습니다. 서준이 카운터에서 그 모습을 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표정입니다. 가빈이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80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입니다. 손에는 지갑이 들려 있습니다. 할머니, 현금 되세요. 가빈의 목소리는 따뜻합니다. 할머니가 미소 짓습니다. 고맙구나. 요새 카드만 받는 데가 많아서. 저희는 괜찮아요. 천천히 주세요. 가빈은 할머니가 동전을 세는 동안 기다립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뒤에 다른 손님이 기다려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매달 셋째 주 토요일은 시니어 데이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2층 갤러리에서는 혜민이 준비한 사진전이 열립니다. 주제는 우리 시대의 얼굴들입니다. 어르신들의 초상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오후 4시 도윤이 카페에 들어옵니다.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지만 이제는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몇몇 단골 어르신들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대표님 오셨어요. 서준이 다가옵니다. 그의 태도는 공손하지만 자연스럽습니다. 처음에 그 경직된 모습은 없습니다. 오늘 행사 준비는 잘 됐습니까? 네, 2층에 다 준비했습니다. 30분 후 시작합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카페 안을 둘러봅니다. 젊은 손님도 있고 나이 든 손님도 있습니다.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습니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도윤이 말합니다. 서준이 미소 짓습니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자네가 바꾼 겁니다. 서준의 눈에 감사가 담깁니다. 2층으로 올라갑니다. 갤러리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진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느 사진 앞에서 한 할아버지가 멈춰섭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과 닮은 사진입니다. 저 때는 참 열심히 살았지. 옆에 있던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보람도 있었어. 너희를 키우는 게 보람이었어. 손자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집니다. 혜민이 다가옵니다. 대표님, 오늘 반응이 좋습니다. 다음 달에는 더 큰 전시를 열까 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대표님이 만들어주신 거죠. 도윤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만든 겁니다. 행사가 시작됩니다. 간단한 다가와 함께 사진작가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어르신들은 진지하게 듣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함께합니다. 세대가 어우러집니다. 도윤은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봅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분노로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명수가 옆에 섭니다. 자네 결정이 옳았어. 도윤이 미소 짓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6개월 평가가 남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저 친구들 진심이 보여. 두 노인은 나란히 섭니다. 40년 우정이 느껴집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도윤은 카페에 남아 마지막 커피를 주문합니다. 서준이 직접 내립니다. 대표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왜 저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까? 솔직히 저희는 자격이 없었는데. 도윤은 잠시 침묵합니다. 커피 향을 맡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기회를 받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서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40년 전 기회를 받았습니다. 자격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믿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갚으셨습니까? 평생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준의 눈이 반짝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주신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겠습니다. 도윤이 서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그거면 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도윤은 카페를 나와 천천히 걷습니다. 강남 거리는 여전히 화려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화려함 속에 따뜻함도 있습니다. 집에 돌아온 도윤은 책상 앞에 앉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냅니다. 40년 전 사장님이 해준 말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사업의 시작이다. 도윤은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적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펜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별이 빛납니다. 도윤은 생각합니다. 응징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벌보다 중요한 것이 교훈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68년을 살아오며 배운 것들입니다. 철공소 견습공에서 건물주까지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불을 끕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오늘은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블루브릭 카페는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엽니다. 서준과 가빈이 준비를 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손님들이 올 것입니다. 젊은이도 나이든 분도 학생도 직장인도 그들 모두를 똑같이 환대할 것입니다. 나이로 외모로 돈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것이 도윤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준과 가빈이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강남 거리에 아침 햇살이 비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무시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환영받습니다. 그것이 작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도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계속됩니다. 서준에게서, 가빈에게서, 그리고 그들이 만날 모든 사람에게서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기회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다른 사람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무시당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존중, 작은 친절, 작은 용서로.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그렇다면 마음 한뜰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